자,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싱글폴 더블 스루 스위치를 어떻게 구현하는지는 또 다른 문제예요. 다른 문제가 이런 거 있다면 이런 식으로 출력 전압을 내가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게 기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전력형 스위치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런 개념으로 쓰고 있는 거고, 전압을 바꿔주는 기본 개념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럼 전류는 어떻게 바꿔주나요? 전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전압을 잘라가지고 전달했던 것처럼 전류로 바꿔줄 때도 전류를 초핑합니다. 네, 그러면 전압을 가지고 그 싱글폴 더블 스루 스위치를 구현하는 것과 전류도 마찬가지로 초핑해줘야 되기 때문에 전류 역시 싱글폴 더블 스루 스위치를 구현하는 방법이 좀 다르긴 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전류를 쪼개든 전압을 쪼개든 쪼개서 넘겨줍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이런 회로를 뭐라고 부르냐면 초퍼라고 불렀어요. 초퍼. 네, 초퍼가 뭐냐면 뭐예요? 초퍼가 여러분 찹스테이크 알죠? 찹스테이크 뭐예요? 찹스테이크잖아요. 스테이크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젓가락으로 집어먹는 뜻이 아니라 잘랐다는 뜻이거든. 잘랐다는 뜻. 예.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전압을 자르는 회로를 예전에는 초퍼라고 불렀습니다. 초퍼. 그래서 이런 기본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좀 그 터미놀로지가 있어요. 어떤 터미놀로지냐면 요 펄스를, 요 스위치를 껐다가 켰다가 해주는 연결을 이렇게 껐다 켰다 연결을 해주는 요 주기를 요걸 반복하기 때문에 요 반복하는 것에 대한 시간을 주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반복이 일어나는 것들을 얼마큼 빨리 일어나느냐, 걔를 스위칭 프리퀀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요 스위칭 프리퀀시 중에서, 아니, 주기 중에서 여기 본 것처럼 이 출력단에 소스와 연결되는 시간이 있어. 요 시간이겠죠, 요 시간. 네, 그리고 이거는 연결이 안 되는 시간이잖아요. 연결이 되는 시간과 전체 시간의 비율을 듀티 레이쇼라고 부릅니다. D를 어떻게 정했냐면 전체 주기분에 연결되는 시간을 듀티 레이쇼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가 출력단에 연결되는 거는 평균적인 전압이랬어요. 그러면 시간이 여기를 0이라고 하고 여기를 TS라고 하고, 그럼 요것에 의해서 T의 온 시간은 D 곱하기 TS잖아요. 요 시간이 TS고 이게 1 빼기 DTS일 거야. 그럼 요것의 평균을 내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적분하는 거죠. 적분합니다. 인테그럴 언제부터? 0부터 TS까지 누구를? 요 V out를 적분할 거예요. DT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적분했으니까 평균을 내면 나누기 TS 하는 거죠. TS 하는 겁니다. VS를. 그럼 두 개니까 1 빼기 TS분의 1에 인테그럴 0부터 언제까지? DTS까지는 전압이 얼마야? 입력전압 VG 곱하기 DT고, 그 다음에 1분의 TS분의 1에 DTS부터 TS까지는 얼마예요? 값이? 0이죠. 그러니까 DT인 거지. 그럼 이 값은 해봤자 0이고, 이게 적분하면 TS분의 1에 이 T에 된 거 없으니까 VGT에 0부터 DTS. 그죠? 이거 하면 얼마예요? TS분의 1에 VG 곱하기 DTS고 약분돼서 D 곱하기 VG.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VG는 입력전압을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나오는 출력전압은 입력전압을 가지고 뭐를 바꿔주면 되는 거야? D를 바꿔주면 되는 거야. 그죠? 즉 D, 내가 D를 바꿔주면 내가 출력전압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D를 컨트롤해서 출력단의 전압을 내가 컨트롤하겠다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서 보이는 전압, 요 VS라는 전압, 요 S는 스위치 약자예요. 여기서 만든 전압은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그럼 오케이, 양보해서 말하는 것처럼 평균값은 내가 원하는 값이 같다고 쳐. 하지만 내가 원하는 건 평균값이 같은 게 원하는 게 아니라 일정한 값을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공급할 때는 그냥 연결하지 않고 여기에 뭘 다냐면 필터를 답니다. 이게 필터야. 네, 필터에서 이 필터의 입력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는 펄스지만 이 로우패스 필터 취하면 이가 쭉 깎이는 거죠. 네, 일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출력 전압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죠. 그럼 아까 봤던 것처럼
이 보세요. 이렇게 연결되면 이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얼마야? 0V잖아. 그죠? 전류가 흘러도 손실이 발생해, 안 발생해? 안 발생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연결되면 여기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흐르죠? 그죠? 전류가 아마 이렇게 흐를 텐데 그럴 때는 여기도 전압이 얼마? 0V라고. 여기서 발생하는 손실이 있어, 없어? 없어요. 예, 0W야. 그리고 인덕터에는 저항이 있어, 없어? 없죠. 캐패시터 저항이 있어, 없어? 없다고. 즉 파워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어디도 저항이 있거나 손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로스가 얼마니까? 0이니까 손실이 얼마야? 0이야? 따라서 효율은 얼마? 100%인 거지. 네. 이런 구조로 가져가면 파워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좋게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상적이지 않다는 얘기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 첫 번째는 뭐라고? 어딘가 저항이 껴있는 거야. 어디 껴있어, 저항이? 인덕터에도 저항이 조금 있습니다. 네, 뭐에도 있을까? 캐패시터에도 저항이 조금 있어요. 캐패시터는 저항이 여기도 있지만 병렬로도 달려있어요. 이렇게. 네. 그리고 이 스위치도 껐다 할 때 손실이 없지 않습니다. 약간의 손실이 존재해요. 네, 그래서 스위칭 하는데도 역시 손실이 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실제로는 100%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어떻게든 잘 만들어서 효율이 100%에 가깝게 될 수 있도록 이런저런 설계를 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대충 얘기했지만 요 톰폴로지를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벅 컨버터라고 불러요. 요 컨버터를 벅 컨버터라고 부릅니다. 네. 이 역할은 뭐였냐면 이 역할은 우리가 봤잖아요. 아웃풋 V 아웃이 뭐였어? VS가 D 곱하기 VG였어. 근데 D의 범위는 뭐였죠? D의 범위는 뭐니까? TS분의 T1이잖아. 즉 D는 뭐보다 클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D는 0보다 크지만 1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다른 말로 하면 아웃풋 요 VS의 최대값이 맥시멈이 얼마야? VG인 거죠. D를 작게 하면 VS는 작아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여기 전압이 항상 누구보다 여기 전압보다 작을 수밖에 없어. 즉 100을 가지고 0부터 100까지 만들 수 있는 컨버터야. 이 100을 가지고 200을 만들 수는 있어요, 없어요? 이 경우는 없어요. 이런 토폴로지를 벅 컨버터라고 부릅니다. 벅은 스텝 다운 컨버터야. 전압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토폴로지인 거죠. 전압의 크기를 줄일 수 있는 토폴로지가 이것만 있지는 않았어요. 더 많은 토폴로지들이 많이 제안돼 왔습니다. 하지만 벅으로 통일됐어. 이게 제일 좋아. 왜? 제일 좋다는 뜻은 무슨 말일까? 이제 알아야지. 제일 좋다는 뜻은 뭐냐면 효율이 높고 네, 뭐 크기와 가격이 작은 거. 네, 그렇게 구현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비절연, 1차 측과 2차 측이 절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의 스텝 다운은 벅 컨버터가 가장 좋습니다. 네. 그런데 내가 출력값에다가 지금 실제적으로 출력값에다가 내가 지금 아웃풋을 넣어주는 건데 우리가 지금 몇 가지 가정을 하고 있냐면 여기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0V예요. 0V고 여기 사이에 걸리는 저항도 역시 저항이 없어. 근데 그러면 이제 예쁘게 듀티를 정해주면 예쁘게 만들어줄 텐데 아까 얘기했던 그 싱글폴 더블스루 요 스위치를 구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어떻게 구현하는 거냐면 이렇게 구현하는 거예요. 모스펫을 이렇게 연결하고 바디에다 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결합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이게 이런 구조야. 왜 그러냐면 이 스위치를 턴 온 시키면 얘가 완전 도통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항상 뭐가 존재하니까 여기는 VG 항상 여기 전에 플러스로 존재하는데 턴 온도 했으니까 이 다이오드를 보면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니까 여기는 뭐야? 리버스 바이어스란 말이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가? 항상 꺼져요. 항상. 그래서 요게 구현이 돼요. 그리고 얘를 꺼주면 이 뒤에 뭐가 있냐면 인덕터가 있기 때문에 뒤에 뭐가 있어? 인덕터가 있기 때문에 이 전류는 항상 일로 흘러야 돼. 근데 얘를 껐잖아. 그럼 갈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따라서 이 전류는 무조건 여기서 가야 돼. 근데 다이오드를 이렇게 박아놨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턴 온도입니다. 그럼 얘를 구현하는 거죠.
네, 그래서 버컨버터에서는 요 싱글 폴 더블 스루 구조를 이렇게 구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현한 겁니다. 다른 토폴로지는 예를 들어 다르게 구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현해요. 그 다음에 내가 여기다가 무조건 50V를 넣어줄 건데 여기 우리 기본적인 가정은 여기에 전류가 저항이 없다는 뜻이야. 근데 실제로는 인덕터와 이 모스펫에는 실제로 저항이 있습니다. 아주 작게. 특히 이 모스펫에 있는 저항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가 드레인이고 여기 소스고 게이트인데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존재하는 저항이라 그래서 걔를 RDS 온이라고 불러요. 즉 온 됐을 때 이 사이에는 얘는 뭘로 보이냐면 저항으로 보여요. 얘는 모스펫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RDS 온이 실제로 되게 작아요. 그래서 별 문제가 안 되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보통 얘를 뭐 100mΩ이라고 합시다. 100mΩ. 그런데 얘가 50V를 만들어줄 건데 여기에 내가 10A를 흘릴 거야. 10A를. 그럼 anyway 여기에 전류가 흘렀을 때 여기에 전류가 얼마 흘러야 돼? 10A가 흘러야 될 거 아니야. 왜? 루프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니까. 근데 이게 얼마였어? 100mΩ이었어. 그럼 10A 흘리면 이게 여기에 전압이 얼마 걸려요? 1V가 걸리거든. 0V가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듀티를 0.5로 놓으면 0.5로 놨으면 100V일 때 여기 50V가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1V가 걸려버리면 여기에 들어가는 게 50V예요? 아니 100V예요? 100V가 아니야. 이게 얼마로 바뀌어? 99V로 바뀌는 거야. 그러면 99V가 로페스트 되니까 얘가 얼마가 되겠어? 49.5V가 되겠죠. 즉 이런 성분 때문에 여기 전압이 더 이상 듀티를 0.5로 놔도 50V가 안 나와요. 하지만 이 부하가 작으면 이 부하가 0A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러면 0.5 하면 50V 나오겠죠. 즉 부하에 따라서 같은 듀티여도 이론적으로는 듀티가 일정하면 전압값이 일정해야 되는데 이런 기생 성분들 때문에 듀티여도 이 전압이 가변할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요인이 뭐냐면 나는 100V인 줄 알았는데 얘가 90V인 거야. 난 100V인 줄 알고 이 D를 얼마로 했냐면 0.5로 했어. 그럼 이게 얼마 나오니까? 50V 나올 거니까. 그런데 난 100V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얘가 90V였어. 0.5라면 얼마 나오겠어 이게? 45V 나오겠죠. 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예상하기 위해서 뭐를 붙이냐면 내가 만들어줘야 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그 값을 가지고 피드백을 시킵니다. 요걸 가지고 와. 가지고 와서 요 값이 얼마가 되게? 50V가 되게 에러를 만들어가지고 제어기를 붙여서 이 값이 항상 어떻게 되게? 이 값이 0이 되게끔 요 듀티를 조정해줘요. 네, 그래서 항상 50V가 나오게 만들어줍니다. 이거를 피드백 컨트롤이라고 부릅니다. 교수님, 이 HS가 뭔가요? HS가 뭐냐면 얘가 50V죠. 근데 컨트롤러에는 50V 집어넣을 수가 없어. 컨트롤러 레벨이 되게 낮거든. 여러분 컨트롤러 저는 몇 볼트 써요? 5V 쓰잖아. 그러니까 50V를 뭘로 바꿔줘야 돼? 5V로 바꿔줘야 돼. 거기에 들어가는, 그러려면 여기 뭐가 들어가겠어? 50V라는 밸류를 10분의 1로 낮춰주는 어떤 아날로그 서킷이 들어가겠죠. 그죠? 그것들에 대한 다이나믹을 HS로 본 겁니다. 그래요. 지금은 요거를 다 컴퓨터로 구현합니다. MCU 같은 걸로 여러분이 잘 아는 아두이노나 뭐 그런 걸로 임플리먼트 할 수 있어. 하지만 처음 요 기술의 대입이 나왔을 때는 컴퓨터가 없었어요. 다 뭘로 했냐면 아날로그 밸류로 이 제어 루프를 다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다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얘는 부스트 컨버터입니다. 부스트 컨버터. 부스트 컨버터는 뭐냐면 이 입력 전압이 예를 들어 내가 50V야. 근데 출력을 뭘 만들고 싶냐면 100V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입력보다 출력을 높여주는 거를 부스트 컨버터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가능해요. 하지만 토폴로지가 다른 거야. 벅은 입력 전압이 있고 스위치가 여기 있고 여기 다이오드가 있고 인덕터, 캐패시터가 있으면 여기가 이게 벅입니다. 근데 부스는 어떻게 하냐면 바뀌어요. 전압이 있으면 이 스위치 자리에 인덕터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스위치가 들어가. 그 다음 다이오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캐패시터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네. 이게 부스트예요. 네, 똑같이 스위치 하나, 그 다음에 다이오드 하나, 인덕터 하나, 캐패시터 하나야. 그런데 얘의 조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얘의 역할은 여기 전압보다 큰 전압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네, 레고 블록 같죠? 네, 이게 부스트 컨버터입니다. 네. 여기에 빠지면 못 빠져나와요. 네. 이게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이 부스트 컨버터의 분석을
쭉 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싱글 페이지 인버터는 뭐냐면 DC를 가지고 AC를 만드는 겁니다. AC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럴 때는 얘를 어떻게 쓰냐? 얘를 지금 어떻게 구현했냐면 부스트 컨버터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구현하냐면 모스펫을 이렇게 구현해요. 이렇게 하고 여기다 다이오드를 이렇게 붙입니다. 지금 이 구조가 이 싱글 폴 더블 스루 구조를 이렇게 구현하는 거야. 이렇게 좀 이렇게 구현하는 거죠. 근데 내가 AC를 만들고 싶어. 싱글 페이지 AC를 만들고 싶어. 그럼 어떻게 만드냐면 이렇게 만듭니다. 네. 이렇게 하나 만들고 똑같은 거를 네, 이렇게 만들죠. 하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네,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직류다 소스에 넣는 거예요. 이렇게. 그다음에 여기 사이가 이제 아웃풋입니다. 요거 사이가. 네, 이렇게 구현하는 게 싱글 페이지 인버터라는 거예요. 스위치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뭘 만들 수 있냐면 내가 DC를 가지고 예를 들어 100V DC를 가지고 여기 전압은 이런 AC를 만들 수 있어요. AC. 네, 이런 구조를 뭐라고 부르냐? 인버터 혹은 AC 컨버터라고 부릅니다. 요거는 상이 하나니까 싱글 페이지고요. 요거를 하나 더 붙이면 3페이지로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 하나의 싱글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요 스위치 구조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모양이 지금 H라고 해서 H브릿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다른 말로 하면 풀브릿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풀브릿지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러한 파워 일렉트로닉스의 그 어플리케이션으로는 되게 다양합니다. 다양해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하이 에피션시를 리퀘어 하고요. 요구하고요. 뭐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이런 정보 가전 기기들은 대부분 파워 손실이 와트 레벨이에요. 와트. 네, 그래서 1와트 언더일 수도 있죠. 언더일 수도 있고 어떤 건 밀리와트도 있습니다. 밀리와트. 네, 여러분 뭐 요새 유행하는 에너지 하베스팅 이런 기술들이 있는데 걔가 뭐냐면 이제 우리 사회가 좋아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편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편의 기능을 제공하려면 그 시스템이 뭔가를 측정해야 돼. 뭐 예를 들어 이 방에 있는 온도를 조금 더 파인하게 컨트롤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에어컨을 이렇게 두는 게 아니라 에어컨의 지향성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 방 전체의 온도 분포를 하나가 아는 게 아니라 각 포인트별로 온도를 알아가지고 여기는 사람들이 없어서 되게 차가운데 여기는 사람들이 몰려 있어가지고 너무 더워. 그러면 이 에어컨이 방향을 이쪽으로 좀 몰아주는 거죠. 가능하겠죠? 네. 그러면 뭐가 필요하겠어? 온도가 필요하잖아, 온도. 그럼 각 지점에 뭘 달아야 돼? 센서를 달아야 되는 거야, 센서를. 그러면 센서를 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센서를 연결하려면 쉽죠? 뭐 어떻게? 센서에 블루투스 달아가지고 다 무선으로 주면 되는 거잖아. 근데 걔는 문제가 안 되는데 그 센서의 전원은 뭘로 주겠냐는 거야, 전원. 뭐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선을 연결해야 되는 거야, 선을. 그럼 배보다 배꼽이 적어지는 거고 싫어하겠죠. 뭐 어떻게 하면 돼? 딱 붙이는 뭐가 있었으면 좋겠는 거잖아. 그죠? 시그널을 블루투스로 보내니까 개의 전원이 필요하지. 그 전원을 어떻게 만드냐면 배터리를 넣는 거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배터리를 주기적으로 갈아줘야 돼. 사람들은 게으르죠. 싫어해, 좋아해. 싫어한단 말이야. 그래서 뭘 쓰냐면 그 안에 에너지 하베스트라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 형광등 불 있죠. 요걸 이용해서 아주 작은 에너지로 충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통신하는 그 손실의 양이 수 밀리와트 수준이거든요.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 여기에서 아주 높은 주파수의 시그널을 던져줍니다. 무선 시그널을. 그럼 그 시그널을 받아서 제가 그 시그널에 드는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다시 전기로 만들어줘요. 네, 그것도 에너지 하베스트예요. 이 에너지 하베스트가 처음 나왔던 재미있는 어플리케이션이 뭐였냐면 어떤 사람이 이런 센서를 가지고 어디 갔냐면 그 라디오 중계탑 옆에 있는 한참 떨어져 있는 건물 옥상에 올라가서 LED를 듭니다. 그때 LED가 켜지는 거야. 걔는 어디서 에너지를 얻은 거냐면 저 라디오 중계탑에서 나오는 라디오 전파 있잖아. 걔를 가지고 얘는 신호를 증폭해서 소리를 들리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거 가지고 에너지를 만들어준 거죠. 그런 게 에너지 하베스트입니다. 거기에 쓰이는 것들 수준이 되게 낮은 전압입니다. 이건 되게 유명한 기술이고
센서 네트워크에서는 아주 중요해요. 이게 또 어디에 쓰이냐면 여러분 보안 업체 있죠. 보안. 뭐가 있지 우리? 우리나라 대표적인 보안이 무슨 캡이더라? 우리나라 보안 업체 있잖아요. 있잖아 경찰 이렇게 문 해주는데 세스? 세콤? 그런 거. 거기에 이게 어디에 들어가냐면 집 창문에 센서를 달아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창문마다 적외 센서를 단단 말이야. 그럼 달았어. 그게 끝이 아니잖아. 뭘 연결해줘야 돼? 전원 연결해줘야 돼. 그게 너무 번거롭잖아요. 세콤 단다고 집에 막 벽 뚫고 손댈 수 없으니까. 그런데 그런 기술들이 들어간 제품들을 붙입니다. 네. 이런 거 이은수 교수님 잘 하실 겁니다. 네. 그 다음에 파워 서플라이 같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연구실에서 주로 하고 있는 건 여기 큰 용량의 것들을 저희는 주로 또 연구하기도 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랩탑 같은데 이런 게 들어갑니다. 랩탑에 보면 우리 아답터 연결하잖아요. 아답터에 들어가는 게 뭐 85V부터 265V까지 AC 전원에 연결해도 다 동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랩탑에서 얼마를 만들어주냐면 네, 리튬 배터리에 들어간 전화 12V 배터리를 쓰기도 하고요. 24V 배터리를 쓰기도 합니다. 여기에 저는 전기준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터리는 노트북 안에 들어있는 배터리는 24V 혹은 12V지만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백라이트나 혹은 CPU, 마더보드에 들어가는 CPU 얘들 몇 볼트 쓰냐? 보통 뭐 3.3V, 뭐 5V 이런 거 씁니다. 네, 얘네는 뭐 15V 쓰기도 해요. 그러면 12V 가지고 승합할 수도 있고 드랍 시킬 수도 있고 보통은 스텝 다운 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기능하게 할 수 있는 거죠. 특히 이 프로세스에 들어가는 전원을 공급해주는 애들은 PMIC라고 부릅니다. 네, 파워 매니지먼트 IC라 그래가지고 MCU 옆에 또 하나 쓰는 아주 작은 칩이 들어가. 걔 역할은 이런 전원 받아다가 이 MCU가 동작할 수 있는 안정적인 하여튼 낮은 전압을 공급해주는 그런 IC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아야 되기 때문에 일종의 집적 회로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작게 이거 만들 수 있는지가 되게 이슈죠. 네, 재밌죠? 좀 더 재밌는 걸 얘기를 하면 PMIC에서는 마찬가지로 그러면 우리 버그를 쓸 거 아니야? 버그, 그죠? 네, 버그를 쓸 겁니다. 버그. 이건 부스트고 버그를 쓸 텐데 이 PMIC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니까 어차피 이 모스페트 반도체야. 그죠? 그러니까 얘도 그냥 구현할 수 있어요. 캐패시터도 구현이 쉽습니다. 다이오도 비교적 쉬워. 뭐가 어렵냐면 얘가 어려워, 코일. 집적회로에서 코일을 만들기는 어렵거든.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패턴을 막 이렇게 만들기도 하고요. 아니면 요 인덕터를 OP앰프랑 캐패시터를 이용해서 등가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쪽도 그 파워 레벨에서 IC 전원을 공급해주는 PMIC도 상당히 많은 아이디어와 기술적인 논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스페이스크래프트 같은 거죠. 네, 인공위성입니다. 인공위성에도 솔라 어레이에서 태양을 받을 때 전압을 했다가 얘를 배터리에 잘 공급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페이로드 같은 데다가 이렇게 전원을 공급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렉트릭 비이클에서도 많이 쓰죠. 뭐 배터리 차징이 되면 우리가 자동차 충전기를 외부 연결하면 거기 차저가 있어요. 차저가 안에 들어있는 배터리 전압을 하고 그럼 얘 가지고 뭘 쓰냐? 그 모터 바퀴에 연결되는 모터를 돌립니다. 근데 그렇게 바퀴에 달린 모터를 돌리는 회로를 인버터라고 불러요. 인버터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차량 내부에 전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12V가 필요해요. 그래서 자동차 내부에 필요한 12V를 만들어주기 위한 컨버터가 들어가죠. 이건 용어가 통일되어 있어요. 요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로우 볼테이지를 만들어낸다고 해서 LDC 컨버터라고 부르고요. 네, 그다음에 얘는 뭐라고 부르냐면 PFC와 그다음에 OBC 여기 합쳐져서 이렇게 있는 겁니다. 지금 들어온 전기자동차는 다 이런 철학으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근데 좀 앞으로는 어떻게 되고 있냐면 두 가지 트름이 있는데 LDC는 약간 분류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거 하나를 통합해서 만들려고 하는 요거를 다 통합해서 만들려고 하는 흐름이 한 가지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통합하고 LDC는 분배하는 그런 흐름도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전체로 봤을 때는 하나로 만드는 게 싸. 파워매도 높아지고 방역 거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요새 코나인가요? 현대자동차에서 만들어져 있는 요 전력 변환 회로가 지금 문제가 좀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이걸 통합한 회로에서 지금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네. 아무튼 통합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통합을 하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또 한 가지 흐름은 뭐냐면 요 DCG 컨버터를 밖으로 떼고 있어. 또 한 가지 흐름은 얘는 왜 그러냐면 전기자동차 안에 전기 부하가 너무 많아지는 거야. 네. 그런데 요건 어디 존재하는지 한 곳에 몰아두면 실제로 차 끝까지 가는데 전류를 너무 많이 가져가. 네. 그래서 그 전기를 배터리에서부터 그 차 내부에 전기를 쓰는 다른 곳까지 저전류 전압으로 가면 전류가 크니까 전압을 끝까지 높게 가져가서 거기서 전류납을 다운시켜주는, 네, 그렇게 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파워 일렉트로닉스는 어떤 연구들이, 어떤 기술들이 필요하냐? 첫 번째는 파워 회로를 만들려면 아날로그 서킷이 있어야죠. 기본적으로 아날로그 회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이용하냐면 세미컨덕터를 이용합니다. 물론 걔가 시그널을 다루기 위한 세미컨덕터가 아니라 파워를 다루기 위한 세미컨덕터죠. 그래서 파워 세미컨덕터를 위한 일렉트로닉 디바이스를 다룰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 아까 잠깐 봤던 것처럼 우리가 목표로 하는 전력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피드백 컨트롤을 쓰거든요. 그래서 컨트롤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연결되는 소스는 뭐야? 소스는 결과적으로는 AC 계통이잖아. 전력 계통이라고. 그런 전력 계통에 대한 파워 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컴포넌트가 크게 뭐가 있었어요? 캐패시터랑 인덕터랑 CH였단 말이야. 근데 인덕터 같은 게 되게 중요한데 인덕터가 마그네틱 회로입니다. 그래서 이 마그네틱스라고 부르는 자기 소자, 네, 인덕터랑 변압기, 뭐 커플드 인덕터, 초퍼, 필터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다루지는 않겠지만 큰 부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기 모터입니다. 전기 모터. 이 컨버터는 전기 에너지를 또 다른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전기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지만 모터는 뭐냐면 전기 에너지를 기계 에너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다이나믹이 나올 수 있는 기계 운동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전력을 어떻게 공급해야 될지가 누가 결정하냐면 모터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터에 대한 것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요새 기술은 예전에 선배 엔지니어들은 다 이것들을 손으로 풀어가지고 설계했어요. 그런데 이제 열 문제가 되게 심각해지고 그다음에 자성체에 대한 연구가 되게 심각해지면서 얘를 뉴메리컬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제 디바이스 설계하고 또 한 가지는 되게 복잡한 회로가 되게 많아질 때 그 회로가 잘 동작하는지를 보기 위해서 실제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시스템을 검증하고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한 가지 더 추가되면 여기에 이제 요즘 어떻게 들어가냐 이제 힐스 같은 게 들어가죠. 그다음에 필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네, 얘는 뭐냐면 실제 시스템을 시뮬레이션 모델에 구현하는 게 아니라 실제 나의 시간과 동일한 시간으로 돌아가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외부와 연결해서 얘가 잘 동작하는지까지 보는 거. 여기에 플러스 알파 되는 게 뭐 데이터 드리븐, 디지털 트윈 이런 것들이 여기 쭉 연결되죠. 이 책은 총 5챕터로 구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컨버터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컨버터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모델링 하는지에 대한 것들, 테크닉을 좀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챕터에서는 컨트롤을 좀 배울 겁니다. 첫 번째에서 배웠던 몇 가지 컨버터 토폴로지에 대해서 걔를 제어하기 위해서 이제 클로즈룹을 만들 텐데 클로즈룹 컨트롤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걔에 대한 모델은 어떤지 그걸 제어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리니어해야 되는데 왜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시스템의 다이나믹은 되게 선형적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컨버터는 비선형이에요. 그래서 비선형 플랜트를 선형 제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제어하기 위해서 이 신호를 선형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물론 얘를 가지고 비선형 제어 접근으로 할 수도 있어요. 네, 돼요. 하지만 네,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운전점이 되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얘를 스몰 시그널 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즉 오퍼레이팅 포인트 지점에서 거기서의 선형성을 찾는 거야. 그래서 선형지역이 다이나믹을 꾸미는 거죠. 만약 운전점이 달라지면 선형성이 달라집니다. 리니어 시스템이 달라져요. 근데 그건 또 거기 가서 또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비선형을 여기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선형제하기 위한 시스템 모델링에 대한 것도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마그네틱스입니다. 컨버터를 실제로 만들 때 있어서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게 이 마그네틱스예요. 그래서 마그네틱스에 대한 개념과 어떻게 설계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몇 가지 특별한 토폴로지들이 있습니다. H 토폴로지들. 네, 그런 것들을 좀 다루고, 마지막으로는 공진형 컨버터가 있습니다. 공진형 컨버터는 좀 특별한 토폴로지의 컨버터들입니다. 뭐냐면 컨버터의 사이즈를 극단적으로 작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서 효율은 극단적으로 높여주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뭐가 존재되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압과 전류의 곱이 둘 중에 하나는 0이면 돼. 그런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스위치가 둘 중에 하나가 0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손실이 발생하는데 걔를 인위적으로 공진현상을 잘 이용해서 인위적으로 0이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걸 소프트 스위칭 테크닉이라고 부르는데 소프트 스위칭 테크닉을 이용해서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토폴로지가 바로 공진형 컨버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마지막에 좀 있어요. 그 다음에 뒷부분에 어펜딕스로 몇 가지 그 개념적인 이론들이 좀 설명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책은 보시는 것과 같이 전력전자, 전력 변화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다루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회로를 한번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데 있어서 되게 유용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